이 청소부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인 MIT에서 걸레질을 하던 그는 우연히 칠판에 적힌 수식을 보게 됐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중 하나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소부는 그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버렸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조차 풀지 못한 초고난이도 수식이었죠. 교수는 이 문제를 학기 말까지 푼 사람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정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캠퍼스 전체 학생들이 누가 풀었는지 보러 몰려왔지만 신비로운 천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MIT에 새로운 천재가 숨어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천재가 조용한 청소부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또 다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동료 교수와 함께 무려 2년이나 걸려서 푼 문제를 다시 칠판에 적어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천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그 수식을 보고 또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교수가 그 현장을 목격했죠. 하지만 교수는 처음엔 단순한 낙서인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내며 다가갔지만 청소부는 눈치를 채자마자 빤스런해버리죠. 교수는 모퉁이를 돌며 쫓아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칠판에 남겨진 답을 확인한 교수는 넋이 나갔습니다. 청소부가 또다시 풀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사진기 같은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라도 그의 손에 걸리면 식은 죽 먹기였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집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가 수소문 끝에 청소부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변론했는데 법령에 대한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서 상대 변호사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높은 보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때 교수가 나섰으니 교수는 젊은 이 청소부가 진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판사는 두 가지 조건으로 청소부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매주 교수와 함께 고급 수학을 공부할 것. 둘째, 심리치료를 받을 것. 청소부는 치료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비하면 차라리 나은 선택이었죠. 곧 그는 교수에게 진짜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식도 몇 분 만에 풀어냈고 때로는 교수보다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이 세고 차가웠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에 가까이 오는 걸 거부했죠. 매번 치료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청소부는 치료사의 방법에서 허점을 찾아내고는 날카로운 말로 반박했습니다. 5명의 치료사가 도전했고 5명 모두 한계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수는 오랜 동창이자 또 다른 치료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청소부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는 말에 결국 승낙해 주었죠. 저는 진짜 천재란 타고난 머리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주변 사람들의 집념에서 완성된다고 느꼈습니다.